이 국장님,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초청도 거절하고 자맹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자맹을 한다는 건 사실 그냥 집에만 있습니까? 방콕인가요? 예, 정치 행위를 어느 정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도 만나고 다니고 뭐 이런 것을 근데 알려지지 않게 한다. 이게 자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맹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느낀 게 어떤 거냐면 원래 저 대통령의 그런 그 프로포즈를 거절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전에 비대위원은 만났다. 16일 날 만났다는 거예요. 만찬을 했다는 거예요. 예, 만찬 때문에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있잖아요. 암만 그래도 그렇지. 자기 비대위원들은 만나고 대통령은 거절해. 그런데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비대위원 만찬 있지 않습니까? 비대위원 만찬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비대위원들은 다 있는 자리에서 전화를 해서 자, 우리가 지금 모여 있다. 그러니까 뒤늦게 나왔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워낙에 그 자리에 있었던 비대위원의 전원입니다. 너무너무 몸이 안 좋아서 말도 거의 못하고 1시간 정도 앉아있다가 도저히 못 앉아있어서 그냥 간다라고 1시간 정도 참석하고 갔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경위가 그렇게 됐네요. 예, 비대위원들끼리는 2차 가서 술도 더 마셨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자기가 주도를 해서 다 모여 야 수고했다 이런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몸이 그때도 상당히 안 좋았다는 거를 비대위원들도 눈으로 목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에 대해서 거절했다기보다는 제가 몸이 좀 안 좋은데요. 다음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지금 또 들려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맹보다는 몸을 추스리고 있다. 이게 조금 더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탈진을 했죠. 예, 헌신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서서 죽겠다 이렇게 결기를 보일 정도로 열심히 했죠. 헌신적으로 했죠. 예,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월 10일까지 나의 모든 것을 소진하겠다 얘기했잖아요. 실질적으로 누가 그걸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을 못 챙겼다든지 전술과 전략이 잘못됐다든지 그런 부분은 비판을 받은지언정 이 사람이 그냥 헌신적이지도 않고 제대로 하지도 않았다. 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영남 다선 중진들처럼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나 차지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예. 너무 유세장에만 그냥 몰두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어쨌든 하루에 한 10개 이상의 그런 일정들을 다 소화해냈다고 하는 걸 보면 몸이 성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집에서 몸을 추스리고 있다. 네네네. 회복 중이다. 네네. 이렇게. 정신적인 것과 그다음에 육체적인 것 모두 다 좀 추스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JTBC가 보도를 한 걸 보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담화를 발표했잖아요. 대국민 담화. 그때 전후에서 2차례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그때가 4월 1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4월 10일까지 9일도 안 남은 상태에서 예. 원톱으로 총선을 지휘하는 사령탑이 사퇴를 표명했다.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총괄 지휘하는 원톱이 나 전쟁 안 하겠습니다 하면은 그거 어떻게 되는가? 그게 사실인가요, 우선? 왜 그랬나요? 일단 JTBC의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비대위원 측으로부터의 인용입니다. 누군지는 안 나왔고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의료 파업과 관련된 메시지를. 그래서 미리 아이고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제가 사표를 던지겠습니다. 라고 옥죄를 하면서 던진 내용이 2,000명에 대한 증원 이 인원에 대해서 유연하게 좀 표현을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나중에 텔레비전에서 그걸 듣고 너무너무 실망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진언을 했는데. 근데 사퇴 카드가 일종의 배수진이네요. 배수진을 친 거 아닙니까? 예. 배수진을 쳤고, 그러니까 어떤 카드로서 사실 사퇴 얘기를 한 거고, 그게 받아들여질 줄 알았는데, 이 텔레비전에서 지켜보면서 듣던 내용이, 그건 절대 못 물러난다. 라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두고,
아유, 나 그러면 진짜 사표 던지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 실제로 뭐 진짜 증명을 하거나 혹은 제가 그 사람한테 물어본 것이 아니라서 신빙성은 그러니까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럴 법하다는 생각은 들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TV조선이 그 여의도 연구원에서 뭐 자기들이 입수한 그런 자료를 배경으로 해서 3월 초부터 그 투표일까지의 어떤 여론 있지 않습니까? 여론의 향배를 봤는데 진짜 엄청나게 빠진 결정적인 것이 저기였대요. 이종섭. 그다음에 황상무보다는 이종섭이 어마어마하게 빠졌다. 이게 여의도 연구원에서 몇 석 이렇게 얘기하면서 처음에 3월 초에는 130석이라고 얘기하다가 이종섭 끝나자마자 100 몇 석,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의료 뭐 파업하면서 대담하면서 90 몇 석까지 내려가는 3단계 그 자료를 뭐 얘기했다라는 거거든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때 사표 얘기로 조건을 하기 직전까지가 100석 라인이었어요. 보고가.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대담을 만약에 설득을 이렇게 못한다 그러면 개헌선을 못 지킨다. 라고 판단을 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 여의도 여연의 그런 보고를 받고. 그래서 이거는 내 직위를 걸거나 내 목을 걸고라도, 이 득표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는, 아니면 더 떨어지지 않을 그런 내용을 담아달라라고 호소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그 51분 단독 대국민 담화가 그걸 전후로 해서 10석 내지 20석은 날라갔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한동훈 전 위원장도 여의도 연구소에서 그 여론조사를 늘 받아보니까 예. 다 알고,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투표율을 독려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지 않으면 이거 개헌제는 무너진다고 본 것이죠. 그렇죠. 한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예. 그런데 그렇게 이 배수진까지 치면서 유연한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강경했지 않습니까? 2,000명 의대 중반 뭐 이거 결정된 것이다. 네. 그러고 나서 또 사퇴를 하겠다고 반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전후에 2번을 했다는 그렇죠. 이야기 아닙니까? 한 번은 조건이고요. 예. 배수진이었고 한 번은 실질적으로 정말 절망적이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냥 그만하겠다고 이야기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기사는 났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은 것을 전후에서 보면 한 4차례 정도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갈등을 빚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명품백, 또 이종섭 사퇴 문제, 그 다음에 이 의료 문제, 그리고 홍준표의 이 만찬 그런 부분. 어쨌든 거기까지 그것도 포함돼야 되는군요. 당연하죠. 예. 그렇죠. 그게 이 한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누구를 먼저 만나야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만난 뒤에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이 엄청나게 세졌지 않습니까? 예. 폐쇄자까지 나오고요. 그건 왜 그렇게 했어요? 뭐 그 자리에서 의기투합해서 저렇게 나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윤한 갈등이 현재 이 상황으로 볼 때는 과연 접점을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리가 너무 떨어져 버린 거 아닌가. 그렇죠. 마이웨이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자신이 정말 윤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2개월 동안 헌신했다. 내 자신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텐데, 그런 와중에서 바로 일단 대통령실 측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온갖 그런 뭐랄까요, 안 좋은 기사들, 이를테면 총선 책임론 같은 데 그렇죠. 계속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이를테면 지금의 오찬 문제도 사실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보여지거든요. 거절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그쪽에서 언론 공지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상황에 들어가가지고 기자들한테 뭐 언론 공지를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실은 이런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홍준표만 만난 거 아니야? 아니 한동훈한테도 했는데 한동훈이 안 나온 걸 어떡하라고 이런 뉘앙스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뭐 뉘앙스로 표현은 안 했지만 언론한테 흘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관계를 조금 상황을 관리하려면 국민들이 봤을 때 아무튼 대통령과 그다음에 여당 대표였던 사람이 갈등을 일으키는 게 좋겠습니까? 그럼 대통령실은 저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봐요. 아니 당연히 비대위원장하고도 연락을 취했고 그 자리를 마련하려고 계획을 했으나 비대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악화돼서 추후에 다시 일정을 잡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여지가 없는데, 거절했다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렇죠. 우린 다 최선을 다했는데 거절했다. 이렇게 딱 나와버리니 이게 뭐 양쪽 다 상황 관리 안 해 이제 뭐 어떻게 해서 가든 상관없어. 거의 이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죠. 마이웨이 네.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 표명을 한 적도 없고 할 그런 상황도 아니기는 합니다만은 지난번에 이 배신자 논란이라든가 또 전대 출마 문제가 워낙 설왕설래를 하니까 SNS에 페이스북에 자신의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만은 네. 그러면은 과연 한동훈 전 위원장이 홀로서기에 나설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대로 가더라도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꼬붕도 아니고 거기에 명종하는 사람도 아니다. 지금은 나 스스로 홀로 서기를 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인지. 저는 내렸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과연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그런 것을 뒷받침할 만한 또 세력도 있어야 그래. 정치는 그렇죠. 현실이니까요. 그렇죠. 자, 하나씩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학습이 굉장히 뛰어났던 그 가까운 사람들의 전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빨리 그런 어떤 리스크를 줄이고 거기에 대해서 쉽게 적응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스타일이고 정치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사실 굉장히 놀란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정치 기자도 기억력이 잘 안 나는 부분들을 탁탁탁탁 순발 이렇게 가져다가 옛날에 이러지 않았습니까? 라고 딱딱 되는 것도 사실상 굉장히 학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적응력이 뛰어난 어떤 사람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선거 유세 기간 동안 한 말들이 그냥 빈말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 공공선을 위한 봉사하는 자리에 있겠다. 그리고 외국 안 떠나겠다. 그리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굉장히 점수를 주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이렇게 정제된 언어를 담백하게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정치인을 참 오래간만에 본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어떤 사람의 말은 이 사람 말이 진심이야? 첫 번째. 아니면 무슨 뜻으로 도대체 얘기한 거야? 나중에 이 말이 어떻게 나올까?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많은 정치인들의 말을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는데 이 한동훈 말은 들으면 이 다음에 뭘 하겠구나라는 게 바로바로 떠올려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떠날 생각이 별로 없겠구나. 실제로 이제는 정치에 적응하려고 하는구나. 또는 정치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깨닫고 마지막으로는 왜 호랑이 등 탔다는 얘기 많이 아시죠? 이미 호랑이 등에 타 있는 형세. 그러니까 이 당에 보면 아직도 어떤 미래를 정말 생각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올드한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맨날 저 대통령 선거만 되면 나오는 사람들. 벌써 몇 번째입니까?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이 사람들에 대해서 또다시 나온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래, 맞아. 이번에는 이 사람 뽑아줄 거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미 거기와 상대적으로 한동훈은 이번에 선거에서 실패는 했지만, 미래 성장주. 있죠? 지금은, 가격이 좀 낮지만, 미래에 이건 크게 될 수 있어. 신상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지가 형성이 돼 있는 게 그게 호랑이거든요. 그 지지가 형성된 게 자신의 뜻과 별개로. 예. 현재 그런 상황에서는 아마도 한동훈이 그 호랑이 등을 내리지 못할 거다. 아, 그렇게 판단을 하는군요. 예. 그래도 어쨌든 이빨 빠진 호랑이라도 호랑이는 호랑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이 그래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5선 의원의 국회 부의장까지 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뭔가 중재를 해가지고 두 사람 간에 어떤 화해의 자리를 만들지 않겠나 하는 전망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정진석 그 비서실장이 MB 때 정무수석 할 때 기억하시죠? 네. 왜 이명박 대통령이 한테 임명을 할 때 날 왜 임명하셨어요? 딱 물어봤더니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하라는 소리야. 그래서 그러면 박근혜 의원은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수차례 박근혜 MB가 그때 대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yes or no를. 근데 눈치껏 그때는 밀어붙이지 않고 막 그때만 되면 박근혜 만나셔야 됩니다. 설득을 해서 끝내 박근혜와의 회동을 딱 성사시키고 그때부터 친박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보면 당연히 정진석 실장의 역할 중에 그게 분명히 있을 거다. 권력은 어쨌든 과거에도 쭉 보면 1, 2인자 간에 그렇게 좋은 관계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예. 예. 그러나 2인자가 일단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 예, 맞습니다. 또 정치죠, 현실이고. 그리고 또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저는 윤 대통령이 한동훈을 찾을 거다. 왜냐하면 이 당은 어마어마하게 앞으로도 위기 상황이 엄청납니다. 헌정사상 초유로 3년이나 남았는데 임기가 선거 결과가 192대 108 이건 상상도 할 수 없고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어떤 사람도 사실 쉽게 전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집권 여당은 엄청난 위기를 앞으로도 수차례 겪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기존의 정통 민주당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아시죠? 아시잖아요. 왜 열린민주당, 최강호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유의 사람들이 30명, 40명 있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튈지. 왜 108번내라고 하는 열린민주당 시절에 그 초선들 108명도 버거웠는데 지금 그 이상 한 2배, 3배로 버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쥐고 흔들 텐데 저는 어느 위기 순간에는 윤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4일에 50여 명의 낙선 의원들과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분도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는데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쓴소리가 많았다고 합니다. 예, 그렇죠. 대통령을 앞에다 두고 정말 험한 소리를 했다고 해요. 이게 공개된 발언과 비공개 발언이 있는데 공개된 발언은 아시다시피 그 정도 선입니다. 그러니까 측근들이 너무 발호를 해서 그러니까 발호라는 표현 제가 얘기한 거예요. 편가르기가 너무 심했다든지 또 대통령이 너무 소통을 하지 않아서 당과의 어떤 그런 소통이 굉장히 부족했다든지 이런 정도는 이제 공개 발언인데 비공개 발언은 5명 정도 했다고 하고요. 굉장히 직접적으로 직격을 했다고 하고요. 근데 대통령이 전혀 미동 없이 잘 경청하는 자세였다라는 후문입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어느 여론조사 보니까 68%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졌다. 이렇게 참패를 당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68%면 국민 대다수가 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졌다고 보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참패를 하다 보니까 여러 얘기들도 나오고 쓴소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느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총선 이후에 임명해도 될 걸 총선 가장 투표일로부터 가까운 시간에
며칠 되지도 않는데 왜 총선이란 건 왜 인화물질이 가득 찬 탱크, 그 창고나 마찬가지인데 요만한 붓이 하나도 던져주면 대폭발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심조심 정말 살얼음판인데 거기다 대고 이따만한 폭탄을 그냥 던져버린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런 정무적 판단이 저는 결여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또다시 바뀔 건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뀌지 않으면 그냥 죽습니다. 칼이 여기서 뭐 3cm 자상 열상이 아니고요. 30cm로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도 아니 난 안 바뀔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뭐 그 다음 상황을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결과적으로 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 국민의 신뢰도 돌아오고 뭐 내후년 지방선거 그리고 2027년 대선까지도 뭔가 정권 재창출 희망이 보인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안 바뀌면 그냥 모든 것을 다 잃는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모든 것 정도가 아니죠. 대한민국이 절단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소명의식이 좀 더 필요하고요. 지금 용기가 필요합니다. 전 대통령이. 어떤 용기? 하고 싶지 않은 걸 할 수 있는 용기. 응? 하고 싶은 것만 해왔잖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그건 용기가 아닙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아는 거를 사겨가면서, 아, 그래, 내가 이건 나라를 위해서,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해야 할 수밖에 없어 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 그게 저는 또 진정한 용기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